A의 X승을 B라고 한다면 2를 몇 번 곱하면 8이 나오죠? 2를 몇 번 곱하면 5가 나오죠? 듣고 있습니다. 자, X라는 녀석의 값을 이때는 너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건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 제곱한 값이 16이 나오는 X의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라고 배워서 알고 있잖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3 때 X의 제곱의 값이 5가 나오는 X의 값을 어떻게 했죠? 중3 때?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중3 때 처음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를 배우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그때 복소수라고 하는 걸 배우셨고 플러스 마이너스 i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배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제곱 2를 여러 번 곱해서 8 나오는 그 횟수는 3번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런 경우에 값은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약속했던 것처럼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해 볼까요?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이 지수의 값이 성립했을 때 방금을 참고한다면 x의 값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로그 A에 맞습니다. 근데 이 로그 A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미세 값은 지수에서 이건 밑은 A 여기도 미세 값은 A입니다. 지수든 로그든 아래에 있으면 밑이라고 부릅니다. 지수에서 X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값을 우리는 지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로그에서 이 값을 뭐라고 이름 붙였는지 기억나세요? 이건 진수라고 부릅니다. 밑조건과 진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조건이 뭔지 아세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구나. 미세값은 양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세값은 1이면 안 됩니다. 진수 조건도 있었습니다. 진수 조건은 양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럴 때 로그의 값은 정이 됩니다. 로그가 존재합니다. 이건 로그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오늘 수업 시간 중에는 기억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로그라고 하는 녀석은 복잡한 수나 계산이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하기 위해서 로그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루트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저런 녀석을 가지고 산수를 좀 해야 되는데 산수하기 전에 이런 공식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어떻게 산수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로그 A의 XY라고 산수했습니다. 로그끼리 더할 때는 미세값이 똑같은 로그의 값은 진수에 있는 숫자를 곱해서 계산할 겁니다.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가 있으면 이 녀석은 진수의 값을 로그를 한 번만 쓰고 진수의 값을 나누기 해서 계산할 겁니다. 로그 A의 X의 n승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n승의 값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곱하는 겁니다. 진수에 있는 거듭제곱은 앞으로 분자로 가는데 밑에 있는 값에도 거듭제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밑 A의 m승이 있고 진수 X에
n승이 있으면 밑에 있는 값은 분모로 갑니다. 진수에 있는 건 분자로 갑니다. 이 정도는 문제 몇 개 풀다 보면은 아까도 지수를 이제 공부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서 네가 빨리빨리 할 수 있었거든? 이것도 예전에 공부했고 시험도 봤고 했으니까 좀 이따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녀석의 값이 로그 A의 A가 뭔지 어렴풋하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어.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값은 1이 나옵니다. 진수에 1이 있으면 뭐가 되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이제 기억나고 있어. 로그 A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하고 B를 바꿨으면 역수를 취해줍니다. A, B를 바꿔 쓰지 않고 새로운 밑을 가지고 쓰게 되면 C라고 하는 새로운 밑을 가지고 쓰게 되면 밑에 있는 A의 값은 분모로 가고요. 진수에 있는 값은 분자로 갑니다. A의 로그 A의 B가 있으면 A하고 A가 똑같으면 B만 내렸습니다. A의 로그 B의 C가 있으면 A, B 다릅니다. 그런 녀석은 C하고 A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좀 더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수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이후에는 네 머릿속에 넣게 되어 있어야 돼. 요런 녀석은 이게 지금 밑과 진수를 바꿨으면은 역수가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분모의 값을 곱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로그 A의 B라고 하는 녀석과 로그 B의 A의 값을 곱하면 1 나오겠네. 선생님이 만약에 너한테 로그 2의 3, 로그 3의 5, 로그 5의 7을 계산하라고 한다면 답이 뭐가 될 줄 알겠니? 여기는 B하고 B는 수학적으로 약분하는 건 아닌데 밑과 진수에 있는 값은 지워진다고 생각하려고 해. 여기는 A하고 A의 값도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지울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편의상 지워진다고 생각하려고 해. 그럼 여기서 지워진다고 할 수 있는 거는 3이 지워진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5가 지워진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밑에는 2가 남고 진수에는 7이 남는 거니까 그 결과값은 로그 2의 7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지금 설명했던 것들을 가지고 기초적인 산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는 답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2번은 답이 뭐가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이는 2번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0하고 1 더했으니까 2번이 맞죠? 3번의 답은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얼추 기억하네. 몸이 반응하나 보다. 4번의 답은 뭘까요? 맞습니다. 5번 답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n 로그 a의 b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앞에 실수배되어져 있는 n값은 진수에 거듭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값은 로그 3의 4라고 하는 녀석인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요건 아무것도 개수의 값이 1이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여기 개수의 값이 2가 존재해서 2라고 하는 걸 진수한테 주려고 해. 진수한테. 그러면 뒤에 있는 값은 로그 3의 2분의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진수의 거듭제곱. 그럼 4분의 9가 될 테니까 4분의 9면은 로그 3에 4하고 4분의 9를 곱해서 9가 되는 건가요? 그럼 답은? 네. 6번은 답이 뭐가 될까요? 아직이야? 6번 답은?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못 들었어요. 설명이 필요한가요? 미색값이 똑같은 빼기는 나누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 사이 64입니다. 답은? 답은? 64라는 숫자가 안 친한가 봐요. 64는 4를 3번 곱한 게 64입니다. 네. 7번으로 갔습니다. 7번 답은 8번 답은 9번 답은 네, 3입니다. 10번 답은 10번 풀어드립니다. 10번은 미색값이 좀 4가 되는 건데 3분의 2하고 24를 진수의 값을 곱할 생각입니다. 그럼 곱하게 되면 로고 4에 16인가요? 근데 미색값이 4니까 진수에 있는 4라는 숫자를 네, 12번 답은 11번은 네, 12번은 13번은 왜 13번 버벅대죠? 빼기는 나누기 할 거고 네, 14번 답은 못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15번 답은 맞습니다. 16번 답은 맞습니다. 17번 답은 17번은 로고 3에 두 개 숫자를 곱할 거죠.
곱하기 되면은 이게 8 곱하기 9니까 8 약분되고 9의 제곱인 것 같아요. 근데 9의 제곱이면 3의 81이니까 3의 4승인가요? 네. 3의 5승의 값하고 친한가요? 3의 5승의 값은 243입니다. 자, 18번의 답은? 네, 맞습니다. 19번 답은? 맞습니다. 20번 답은? 맞습니다. 21번, 자, 풀어봅시다. 전부 다 미세값이 2입니다. 미세값이 2인데 빼기이기 때문에 나누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인데 나누기는 곱하기 한 다음에 역수치할 수 있죠? 더하기이기 때문에 이번엔 곱하려고 합니다. 그럼 3하고 약분했더니 4. 그럼 4가 3개 있군요, 진수에. 네. 64면 2가 6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실수한 거는 이런 포인트네. 2의 5승의 값은 32, 2의 6승의 값은 64.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네. 2의 10승의 값은 누구죠? 2의 10승의 값은 1024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숫자를 안 치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친해지면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미조건, 진수조건이라고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고 있으려나? 아까 미조건이 뭐였는지 얘기해 보세요. 진수조건. 자, 지금 하려고 하는 첫 번째 문제 답이 뭘까요? 자, 로그 A의 B라고 하는 거는 미세 변환 공식이라고 부르거든? 왜 미세 변환 공식이라고 부르냐면 A라고 하는 밑을 다른 밑으로 바꾸는 거거든? 여기서 미세값은 A였는데 지금 미세값이 C인 분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세에 있던 A의 값은 분모로 가고 진수에 있던 B의 값은 분자로 갑니다. 반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은 3하고 3 똑같으니까 분모에 있던 값이 미수로 가고 분자에 있던 값이 진수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미세값이 3하고 9니까 달라졌잖아.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 그래서 답은 맞습니다. 3번은 답이 뭘까요? 네. 지금 문제는 로고 3의 2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그걸 A라고 쓰라고 합니다.
근데 로고 3의 8이라는 숫자 자체가 로고 3의 2의 3승입니다. 3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로고 3의 2는 A라고 쓸 수 있다고 합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의 답은 모를 것 같아요. 설명합니다. 지금 A라는 밑을 가지고 있는 건 진수가 3이고요. B라는 밑을 가진 것도 진수의 값이 3으로 공통됩니다. 지금 이 값 같은 경우에는 미세의 변환 공식에 따르면 3이라고 하는 미세를 갖는 녀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차이점이 밑과 진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밑과 진수를 바꿨으면 로그 A의 3은 2지만 로그 3의 A는 누군지 눈치챘나요 혹시? 네, 역수치해야 되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럼 로그 3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네, 이거 대입하겠습니다. 부모의 값이 6분의 1, 분자의 값이 2분의 1입니다. 답은? 네. 5번 답은 뭘까요? 네. 두 가지 풀을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녀석이 써있는 건 지금 로그 2의 3분의 3이라고 써있죠. 3하고 2를 바꿔 써야지 밑이 3인 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3하고 2를 바꿔 쓰면은 로그 3의 2라고 쓰고 역수를 취해주겠네요. 그 앞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3을 올리면 되겠다. 그럼 로그 3의 8인가요? 그래서 A의 값은 8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양변에 부모 있는 값을 곱하려고 하거든? 그럼 부모 값을 곱하게 되면은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A가 되겠죠? 그럼 3하고 3하고 지워지는 셈 친다면 오른쪽이 로그 2의 A가 되는 건가요? 그럼 3이 나오려면 A가 2의 3승이 있어야지 3이 나오는 거죠? 네. 이해되신 거 맞죠? 6번으로 갔습니다. 답이 뭔지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발음해 주세요. 네. A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A라고 하는 녀석에 로그 A에 B가 있으면 이게 뭐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A에 로그 B에 C가 있으면 이게 뭐랑 똑같다고 했죠? 누구를 바꿔 쓸 수 있다고? 누구를? 맞아요. 지금 이걸 써먹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지금 시킨 행동은 4라고 하는 녀석의 지수에 로그 2의 루트 2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쓰라는 얘기네. 그럼 두 번째 거 이용하면 되겠다. 4, 2, 루트 2 마이너스 1은 다 다르니까. 그럼 바꿔 쓰게 되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거듭 제곱을 로그 2의 4승인가요? 그럼 로그 2의 4는 2인 것 같은데? 이걸 제곱하면 되나요? 그럼 제곱하게 되면 루트 2를 제곱하면 2, 2배 해서 앞뒤를 곱하면 2루트 2, 뒤에 걸 제곱하면 1인가요?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직선을 어떤 점이 지날 때 A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입합시다. A의 값은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1을 로그 2의 2라고 생각했어? 네. 8번 답은? 네, 3입니다. 9번 답은? 아닙니다. 풀어드립니다. 앞에 있는 값은 밑에 있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뒤에 있는 7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7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밑에 있는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은 분모로 갑니다. 진수에 있는 마이너스 1은 분자로 갑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자리는 1을 쓸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값은 로그 2에 있는 지워지니까 로그 7의 7도 어차피 1이니까 10번 답은 같이 봅시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숫자가 로그 2의 3의 제곱인가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로그 3의 2의 2분의 1승이죠? 그럼 진수에 있는 제곱의 값은 앞으로 나올 거고요. 진수에 있는 2분의 1도 앞으로 나갈 겁니다. 이거 두 개는 2하고 2분의 1 약분 되겠네요? 3, 3 똑같고 2 똑같습니다. 그 답은요? 네. 11번은 답이 뭘까요? A의 2분의 1승을 8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변을 제곱하려고 합니다. 양변 제곱하면 왼쪽은 뭐가 되죠? 오른쪽은 대입했습니다. 답은요? 아직 숫자가 2의 4승의 값은 16, 5승의 값은 32, 6승의 값은 64. 그러니까 답은 6이 답인가요? 숫자랑 빨리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음에 로그 2의 5라고 하는 건 A, 로그 5의 3이라고 하는 건 B입니다.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은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똑같은 숫자 중에 하나는 진수에 있고 또 하나의 숫자는 미세에 있네요. 근데 여기 있는 숫자가 미세값에 5가 있습니다. 5의 위치는 미세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 손봐야 됩니다. 앞에 거를 선생님이 로그 5의 2라고 쓰고 싶습니다. 이 값은? 그럼 두 녀석의 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값 자체가 2하고 3하고 관련된 숫자 12입니다.
11이라는 숫자가 2가 2개, 3이 하나인가요? 그래서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곱하기는 따로 써야 되는데 2의 제곱에서 제곱은 앞으로 보낼게요.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a분의 1의 2배 했고요. 뒤에 있는 값은 b인가요? 이해됐고 할 수 있겠죠? 네. 13번을 해주세요. 네. 자, 앞에 있는 값은 루트 3이 미시고 뒤에 건 9가 미시입니다. 앞에 루트 3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 2분의 1 승입니다. 뒤에 있는 9라고 하는 숫자는 3의 제곱입니다. 2분의 1이 분모로 갈 겁니다. 이 2분의 1은 지워지고 분모로 갑니다. 이게 어차피 2인가요? 여기 있는 제곱의 값은 분모로 갑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은 앞에 있는 요 2라는 숫자가 A한테 보내질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2분의 1이 AB한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세값이 똑같은 로그로 같다고 나왔습니다. 미시 똑같으면 진수의 값도 똑같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왼쪽에 있는 값은 A의 제곱인데 오른쪽은 A의 2분의 1승, B의 2분의 1승이죠? 양변을 제곱해 보려고요. 그럼 2분의 1이 없어질 거니까. 제곱하게 되면은 A의 4제곱, 제곱했더니 AB인가요? A 하나씩 지우겠습니다. 그럼 B는 A 3승이죠. 이걸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이 답이겠네요. 14번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지금 시간이 계속 좀 걸리는 문제들인가 보다.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14번 어떻게 풀지 계획이 세워지고 있나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구하라고 하거든? 네 머릿속에 지금 계획이 있나요? 일단 분수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분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주어진 조건 자체가 너한테 통분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통분하게 되면 분모는 2개 곱할 거고 분자의 값은 b를 곱하고 a를 곱하면 통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값을 제시해 준 것 같고 그럼 분모의 값이 로그 3의 5가 되고 분자의 값은 로그 2의 5인가요? 진수의 값이 똑같은데 미세 값이 다르네? 그럼 미세 변환 공식에 따르면 분자에 있는 녀석이 2하고 5가 위치가 바뀌면 역수가 돼야 되니까 분모로 갈 것 같은데 분모에 있는 값이 밑과 진수가 바뀌면 이번엔 분모에 있는 값은 분자로 갈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미세값이 5하고 5가 똑같잖아 지금.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로그 분모에 있는 진수 2는 미수로 가고 분자에 있는 진수 3은 진수로 가는 것 같아요. 되셨죠? 16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나요? 자, x 더하기 2y가 누구야? 아, 15번, 16번 할 차례? 아, 16번 풀고 있었어? 15번은 선생님 빨리 할게. x 더하기 2y의 값이 누군지 알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 값을 바꿔 쓰려고 하는데 더하기니까 로그 2의 xy입니다. xy의 값은? 네. 근데 문제가 너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x 더하기 2y를 제곱한 다음에 필요 없는 녀석의 값인 4xy를 빼야 되는 건가? 이해되신 거 맞아요? 앞에 있는 값은 8을 제곱해서 64인 것 같고요. 뒤에 거는 2한테 4배해서 8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16번도 선생님이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할게요. 미세값이 3하고 3으로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값은 로그 A의 값이나 B의 값을 알면 답을 쓸 수 있다는 얘기네. 첫 번째 식은 양변에 로그 3의 값을 달아줄 생각이거든. 왼쪽도 오른쪽도 로그 3을 달아주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값은 로그 3의 AB이기 때문에 곱하기는 더하기로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값은 로그 3의 27이 누구죠? 로그 3의 27은 빼기의 값으로 바꿔 쓰겠습니다. 빼기로 바꿨으면 로그 3의 B 마이너스 로그 3의 A인가요? 연립하면은 두식 더하려고 하는데 두식을 더하면은 2개 로그 3의 B의 값은 8인가요? 그럼 로그 3의 B의 값은? 그러면 이 값이 4면은 로그 3의 A의 값은? 이 값이 4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이군요. 그래서 3이 나오니까요. 되신 거 맞죠? 근데 문제가 대입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4, 4 대입했으니까 36. 되신 거 맞죠? 17번으로 갔습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기울기입니다. 지금 두 점이 있으니까 기울기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나요? 기울기를 구할 때는 x를 빼려고 합니다. x끼리 빼려고 합니다. x끼리 빼면 누구죠? 그럼 당신은 지금 뺄 때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뺐나요? 그게 분모. 그럼 분자의 값도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셔야 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기울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고 수천만 하셨을 건데 왜 기울기를 못 구하죠? 자, 분모의 값은 1입니다. 분자의 값은 로그 2에 이어서 1이네요. 기울기 못 구하면 큰일 납니다. 할 줄 아는 거죠, 원래. 근데 오랜만에 봐가지고 가물가물했던 거지. 18번으로 갔습니다.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A 값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원점을 대입하면 되는 건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까? x1, y1이라는 점이랑 x2, y2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두 점을 지난 직선? 머릿속에 있나요, 없나요? 네, 없으면 빨리빨리 얘기해달라고 하면 돼요. 고민하고 시간 끌지 말아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공식인데 두 점 중에 한 점을 골라서 y에서 y좌표 뺄 거고 x에서 x좌표를 뺄 거거든. 그리고 요 앞에는 기울기를 쓸 겁니다. 근데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내가 뒤에 거에서 앞에 거에 x좌표를 뺐으면 y좌표도 뒤에서 앞에 걸 뺀 게 기울기입니다. 지금 이거 하려고 합니다. 자, 두 점 중에 한 점을 선택한 거는 이거 앞에 거 선택할까? 근데 지금 밑줄 친 값이 누구지? 자, 선생님은 지금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앞에 점을 선택해가지고. 기울기 구하려고 하거든? 분모의 값은 4에서 2를 뺐으면 분자의 값은 로그 2의 a에서 2분의 1을 빼야 되겠다.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누구를 지난다고 얘기했냐면 원점을 지나니까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해야 됩니다. 그 원점을 대입했더니 왼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 0을 대입하게 되면 분모에 있는 건 2,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이거 두 개는 마이너스 1이네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보고 바꿔야 되잖아.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a 플러스 2분의 1이겠네. 그럼 2항 했더니 로그 2의 a가 1인가요? 그럼 a의 값은? 네. 지금 직선의 방정식 못 구하면 안 됩니다. 기울기도 못 구하면 안 되고 직선 못 구하면 안 됩니다. 현정아, 그게 있어. 방금 했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기울기 배우면서 너가 지금까지 막 안 하려고 발버둥을 막 쳐도 안 하기 힘든 반복 횟수가 수천 번이야. 근데 그걸 지금 선생님 기울기를 물어봤을 때 네가 바로 대답 못한 이유는 무관심했던 거야, 그냥. 근데 이제는 듣고 기억하고 잊게 돼야 되거든? 직선의 방식도 두 점이 있을 때 직선의 방식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네가 안 하려고 발버둥 쳐도 학교 선생님이 됐든 학원 선생님이 됐든 너한테 문제 풀고 설명해 주면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을 거거든? 근데 너가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을 때 안 해올 수 있어. 그 어려움을 해낸 거야, 지금. 네. 하지만 이제 발버둥 치지 마세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은 그거 그냥 주의 집중해 듣고만 있어도 머리에 기억이 남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두루뭉실로 공부를 했나 봐.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듣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기억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좌표 평면 위에는 두 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네? 이 문제는 당신이 풀어서 봅시다. 20번으로 왔습니다. 벌써 10시가 넘었어. 많은 것은 바라지도 않아. 32번까지 23쪽 32번이지. 거기까지만 풀어.